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임기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시민들의 선택을 받은 전남 동부 지역 국회의원들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활동 계획을 밝히며 새롭게 각오를 다졌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전남 동부 지역에서 유일하게 재선에 성공한 주철현 의원은 여수를 국제적인 해양 도시로 만들고 여수 광양항을 활성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민주당 여순사건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주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발의할 1호 법안으로 여순사건 역사 왜곡을 저지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꼽았습니다. 여순의 한을 풀고 역사를 바로 세우고 먼저 가신 분들의 명예도 회복하는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수 을지역구 조계원 의원은 여수 관광을 보다 활성화하고 섬박람회에 대한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총선 1호 공약으로 여수형 기본사회를 내세웠던 만큼 이와 관련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기본사회 관련 공약을 8가지를 이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를 지원한 김문수 의원은 순천대 의대 유치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을 지냈던 김 의원은 지자체가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하는 걸 막기 위해 학생 인권법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상위 법률이 없기 때문에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또 교권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동시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산자위를 지원한 권양엽 의원은 철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문금주 의원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에서는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에 대한 관심도 적지 않습니다.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천 의원은 순천대 의대 유치와 함께 지방 거점 국립대를 육성하는 데 주력하고 정치 개혁을 위해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문제라든지 대선에 있어서 결선투표제의 도입이라든지 좀 다각도로 선거제도 자체를 잘 살펴볼 생각입니다. 이와 함께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유치와 SOC 확충, 신산업 발굴에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1차 배정을 마쳤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에서는 여수갑 주철현 의원과 고흥 보성, 장흥 강진 문금주 의원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여수을 조계원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배정됐습니다. 또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김문수 의원은 교육위원회,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권양엽 의원은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포함됐습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오늘 내년 의대 정원을 확정 발표했지만 전남도가 건의했던 2026학년도 전남권 의대 정원 배정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내년도 의대 정원을 올해보다 1,497명 늘어난 4,610명을 선발하기로 했으며 전남대학교의 경우 내년 의과대학 정원이 기존 125명에서 163명으로 늘어나는데 지역 인재 전형 선발 비율이 78.8%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한편 전남도는 이번 정원 발표에 2026학년도 전남권 의대 정원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공모 절차를 예정대로 추진해 올해 안에 교육부에 전남 국립의대 신설 대학을 추천할 예정입니다. 순천시 의회 의원들과 시민들이 민생 탐방을 위해 순천 재래시장을 방문한 김영록 전남지사에게 전남의대 공모 철회를 요구하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오늘 순천 웃장 전통시장을 방문해 내수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부진으로 어려운 상인들을 격려하고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간담회를 열어 소상공인 금융 지원 등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민생 회복 주요 시책 소행성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한편 순천시 의원들과 일부 시민들은 이 자리에서 시장 상인들과 간담회 장소에 입장하려는 김 지사를 향해 피켓 시위를 벌이면서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전남의대 추천대학 선정 공모 절차의 철회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네, 앞으로 5년 뒤 학교 수업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교과서와 연필은 사라지고 인공지능과 로봇, 모바일 기기가 학생의 맞춤형 수업을 돕습니다.
지난 29일부터 열리고 있는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미래교실의 모습을 유민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난감 레고로 만든 로봇이 책상 위에서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합니다. 학생들이 직접 코딩한 프로그램에 맞춰 로봇팔이 움직입니다. 모둠으로 앉아 인공지능을 활용해 쓰레기와 환경 문제를 토론합니다. 오는 2030년 교실의 모습을 그대로 구현한 글로컬 미래교실입니다. 교과서와 칠판이 아닌 인공지능과 모바일 기기, 로봇 등 디지털 기술이 수업을 돕습니다. 이번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핵심 콘텐츠로 모두 6개 교실을 박람회장 안에 구축했습니다. 박람회 동안 수업이 없는 시간에는 교실 안에서 기자재를 작동시키고 내부를 둘러볼 수도 있습니다. 다른 교실에서는 특별한 만남이 이뤄졌습니다. 순천과 목포의 두 중학교가 각 지역의 명소를 설명하는 가이드북을 영어로 제작 중인데 미래교실에서 합동 수업이 이뤄졌습니다. 나머지 학생은 화상으로 연결해 수업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새로운 애들을 만나서 좀 많이 떨렸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더 적응이 되면서 더 잘 되는 것 같은. 소규모로 진행되는 데다 인공지능과 카메라가 학생의 표정 등으로 성취도를 측정할 수 있어 교사가 맞춤 학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다 각자의 태블릿을 가지고 있고 각자의 노트북이 있으면 조금 더 이런 에듀테크를 활용한 미래교실 구현이 좀 더 빨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남교육청은 박람회 기간 축적한 데이터와 성과를 분석한 뒤 미래교실 설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구축된 이 장소들도 전라남도 각 교육기관이나 학교로 일단 이동해서 계속해서 선생님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장소의 한계를 넘어 세계 어디든 연결할 수 있는 미래교실이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 교육의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가 순천만 국가정원 관람객 증가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어제부터 여수에서 개최되고 있는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에 참가한 학생들이 순천만 국가정원에 잇따라 방문하면서 어제 하루 학생 방문객만 1000여 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특히 순천만 국가정원에 방문한 학생들은 올해 새로 선보인 우주, 물, 원시의 순천만의 이야기를 담은 첨단 미디어 아트쇼, 스페이스 브릿지, 시크릿 어드벤처 등 디지털 콘텐츠에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 남산공원을 관광형 랜드마크로 개발하자는 의견에 대해 시민단체가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여수시민협은 오늘 성명을 통해 도심 근린공원인 남산공원은 시민들의 휴식처이자 자연과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남아야 한다며 관광형 랜드마크 조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협은 남산공원을 시민들을 위한 자연 친화형 공원으로 조성할 것을 재확인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여수시와 여수시의회에 촉구했습니다. 부족한 주차 공간 때문에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한 건물들 지역에도 꽤 많습니다. 8월이면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차량 기준이 완화되는데 일부는 소방시설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어서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인천 호텔 화재로 5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화재 당시 1층부터 18층까지 한 통로로 연결된 기계식 주차장이 거대한 굴뚝 역할을 하면서 불을 더 키웠고 주차장에는 스프링클러도 없었습니다.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주차시설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스프링클러가 의무적으로 설치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 자체가 화재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매 단마다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하거나. 여수 시내 상가 밀집 지역, 기계식 주차장이 드문드문 설치돼 있습니다. 대부분이 10년 이상 노후화된 데다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소화시설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 곳이 적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쪽 글을 안 맞는다고 해야 되나? 소방안전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는 기계식 주차장.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전기차 보급 대수가 늘어나면서 오는 8월부터는 전기차도 기계식 주차장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기계식 주차장에 입고할 수 있는 차량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면 기계식 주차장은 전기차의 98%를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화재 감지 시설과 소화 시설 등을 훨씬 더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배터리 내부에서 폭주하는 열에너지 때문에 외부의 진업이 상당히 곤란합니다. 수십 대를 이렇게 켜켜이 쌓아두는 기계식 주차장에서 전기차를 입고할 때는 앞으로 더 기술적인 발전과 고민도 있어야 합니다.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소방시설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전남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은 298곳에 이릅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네, 여수시 공무원들이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이 예정된 부지 인근의 땅을 내부 정보를 활용해 투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 수사 2대는 여수시 공무원 3명이 지난 2020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돌산읍 토지 3필지를 5억 원을 들여 차례로 매입한 의혹과 관련해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토지는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이 예정된 부지와 인접한 곳에 있었고 공무원들이 매입한 이후인 2022년 개발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당 공무원들은 현재 땅 투기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양항 율촌 융복합 물류단지 조성사업 1단계 부지 분양을 위한 우선 협상 대상자로 GS칼텍스가 선정됐습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는 오늘 율촌 물류단지 1단계 A2 부지 25만 제곱미터 분양과 관련해 경쟁 입찰 방식으로 제안서를 받아 항만과 산업단지 등 8개 분야를 평가한 결과 GS칼텍스 주식회사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사 측은 앞으로 해당 부지에 수소 생산과 발전, 이산화탄소 포집, 수출 사업을 위해 3조 9천억 원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져 3,370여 명의 일자리 창출과 8천억 원 이상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 연간 240만 톤의 신규 물동량 창출이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보성은 차 재배에 적합한 기후 덕에 한국 차의 명산지로 꼽힙니다. 차밭의 아름다운 풍경은 이미 유명해 전국의 관광객들이 찾아오는데요. 5월의 차밭은 그 어느 때보다 푸르고 싱그럽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비탈을 따라 약 170헥타르 규모의 차밭이 펼쳐졌습니다. 마치 산이 초록빛 줄무늬 옷을 입은 듯합니다. 차나무 580여만 그루가 등고선에 따라 심긴 겁니다. 독특하고 아름다운 풍경에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찾습니다. 유명하잖아요. 저기 녹차가 차밭으로 다 유명해서 한번 들러봤어요. 힐링이잖아요, 힐링. 관광객들은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기고 차밭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연 속에서 어른들도 아이들도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녹차밭 냄새도 맡아보고 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 할 거예요. 뭔가 기분이 상쾌하고요. 눈이 좋아진 것 같아요. 연평균 13.4도, 연강수량 1,450mm의 다우 지역으로 차 재배에 적합한 기후를 갖춘 보성. 전국 차 재배 면적의 약 30%를 차지합니다. 국내 차 주산지인 만큼 차밭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도로 옆에 마련된 전망대입니다. 이곳에서는 푸르른 녹차밭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4월 중순 손으로 하나하나 어린 잎을 따내는 해차 수확을 하는 보성차. 맛은 부드럽고 향이 깊은 게 특징입니다. 이제는 짙은 잎들이 남아 대부분 가루차로 만들어 팔리게 됩니다. 지난해 보성에서는 705헥타르 차밭에서 생엽 약 5,000톤, 건엽 약 1,000톤을 재배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제22회 고흥 녹동바다 불꽃축제가 오늘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시작, 도전, 꿈, 희망의 불꽃이란 주제로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올해 축제는 고흥 관광의 중심지인 녹동항 일원에서 700대의 드론과 멀티미디어 불꽃쇼가 녹동항과 소록도의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을 예정이며 용의 승천과 인기 가수 축하 공연 등 특색 있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축제 추진위원회 측은 소록도와 하나 되는 녹동항만의 스토리가 있는 차별화된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수문화방송은 오늘 5월 시청자위원회를 열고 전남도 의대 용역과 관련해서 지역민들의 민심을 대변하는 균형감 있고 발빠른 뉴스 제작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산단업체 근로자들이 고용 이후 지역을 떠나는 실태와 여수 관광객이 줄어드는 문제점에 대한 지속적인 취재도 부탁했습니다. 오늘 2026년 선박람회를 앞두고 제작하고 있는 섬 특집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섬에 대한 매력과 스토리를 찾아내 가보고 싶은 섬 개발에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현금 서비스 등 은행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이 10년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대출금 연체율은 지난 2월 말 3.4%로 2014년 11월 이후 가장 높았는데요. 이는 신용점수가 낮아 금융권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 차주들이 이자율이 높은 단기 카드 대출로 몰렸고 빚을 제때 갚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순천소방서가 전국 119 소방동요 경연대회에서 금상을 받은 우리 집 화재 예방 뮤직비디오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전남소방본부 대표로 순천 남초등학교 학생들이 출전했으며 소화기 비치, 콘센트 정리 등 화재 예방에 대한 내용을 노래에 담았습니다. 순천대학교 박물관에서 김지영 교수의 신성한 땅 그 너머 전시가 내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전시는 분쟁이 잦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종일 흐린 가운데 낮더위가 한풀 누그러졌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 한낮 최고 기온 26도에 그쳤는데요. 당분간 봄과 여름 사이를 오락가락하겠습니다. 내일은 광양 지역의 한낮 기온 29도까지 다시 오르면서 초여름 더위 보이겠고요. 일교차는 10도 안팎으로 벌어지겠습니다. 하늘은 내일 오전까지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지만 주말엔 다시 흐려지겠습니다. 당분간 먼지 걱정은 크게 없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 보시면 아침 기온은 여수와 순천 17도, 광양 16도, 고흥 15도로 오늘보다 1, 2도가량 오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가 26도, 고흥 27도, 순천 28도, 광양 29도로 오늘보다 2, 3도 올라서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해상에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먼바다를 중심으로 아침에 비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에서는 0.5에서 최고 1m로 매우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바다 안개와 너울성 파도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여수의 내일 만조 시각은 오후 3시 38분, 간조 시각은 오후 9시 29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네, 어제 오후 11시쯤 여수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을 살해한 7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수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남편이 교회를 가지 못하겠다는 이유로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치매 초기 증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자신이 사들인 토지에 불법 창고와 간이 화장실을 설치한 여수시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오늘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모 여수시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시의원은 지난 2017년 매입한 여수시 돌산읍 농지 일부에 콘크리트와 자갈을 깔고 창고와 간이 화장실을 무단으로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항소해 다시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마약류인 엑스터시의 목포 지역 사용 추정량이 전국 17개 시도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17개 시도 하수처리장에 시료를 채취해 잔류 마약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엑스터시의 경우 목포와 경기시와에서, 암페타민의 경우 광주와 청주에서 가장 높게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